여러분이 해외여행을 떠날 때 누군가가 동행한다면 어떤 사람이 같이 가길 바라나요? 웃음을 줄 수 있는 개그맨? 아니면 잘생긴 연예인? 혹시 철학자가 동행한다면 어떤가요? 아휴, 벌써 야유 소리가 들리는 듯 하네요. 그러나 실제로 18세기 영국에서는 철학자가 여행에 동행했다는 사실, 그중 한 명이 바로 그 유명한 애덤 스미스였습니다. 물론 철학자가 심심해서 따라가지는 않았겠죠. 경제학의 아버지이자 국보론의 저자인 애덤 스미스, 그는 왜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과 함께 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세기 초 영국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18세기의 영국 대학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던 과학혁명과 계몽운동에 발맞추지 못하고 중세부터 내려온 캐캐묵은 교육 과정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기부금을 바탕으로 교수를 배출하면서 교수들의 급여가 하락하고 위상은 날로 추락하고 있었죠. 그러자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제를 가진 부모들은 교육의 질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보내야 할지 아니면 집에서 교육을 해야 할지 내적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이때 영국의 가톨릭 신부 러셀스가 매력적인 제안을 하는데요. 러셀스는 젊은이들이 세계의 정치와 사회,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랜드 투어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랜드 투어는 곧 영국 귀족들 사이에서 열풍으로 번졌고 엘리트 교육의 필수 코스로 여겨지게 되었어요. 그랜드 투어? 그게 뭔데 난리야? 그랜드 투어는 소수 엘리트들의 해외 유학 코스라고 할 수 있어요. 프랑스로 가서 각종 예법과 언어를 배우고, 로마로 가서 유적지를 돌아보고, 베네치아에서 르네상스와 고전 예술을 배우는 등 순수한 교육 목적의 해외여행이었는데요. 경제적으로 풍요롭던 영국 귀족 자제들의 유학이었던 만큼 그랜드 투어는 사치와 호화의 끝판왕이었습니다. 18세기 당시 1년 여행 경비는 약 4,000파운드, 현재 한화 기준 6억 원에 달합니다.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사치스러운 여행이었죠. 하지만 당시의 여행은 위험한 도전에 가까웠습니다. 보통 3년 이상 외국에 체류했기 때문에 도박이나 성매매 등의 유혹에 빠질 수 있었고 낯선 땅에서 병에 걸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랜드 투어를 다녀온 후 도박과 음주에 빠져 타락한 청년들도 많았죠. 좀 더 체계적인 투어를 위해 전체 여행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교사가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익히 아는 토머스 홉스, 로크 등 영국 문학계의 사상계를 이끈 사람들이 참여를 했다고 해요. 애덤 스미스도 그들 중 한 명이었죠. 1759년 도덕감정론의 성공으로 이미 큰 명성을 얻은 애덤 스미스는 누구보다 과외 선생님으로 탐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처음 여행을 함께하게 된 것은 1763년 버클러 공작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아들과 같이 가주는 대가로 300파운드를 주겠네. 모자른가? 그럼 연금 300파운드도 보장해주지. 어떤가? 공작이 지폐를 살랑살랑 흔들며 제시한 금액은 대학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2배에 달하는 액수였습니다. 돈 앞에서 버티는 장사 있을까요? 게다가 지폐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 말이죠. 생계형 교수였던 애덤 스미스는 공작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동행 교사직은 애덤 스미스에게 너무도 따분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무료한 시간을 달래려 글이나 쓰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세계를 여행하며 쌓은 지식들을 적기 시작했는데요. 케네, 볼테르 등을 만나면서 중농주의를 접한 경험들도 같이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글들을 모아 1766년 책으로 발간하게 되죠. 이 책이 바로 그 유명한 국보론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이 책에서 당시 지배적이던 중상주의 이념을 비판하고 중농주의에 뿌리를 둔 새로운 경제 이념을 제시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랜드 투어는 영국 젊은이들이 해외로 나가 지식 및 교양을 배워 한층 발전돼서 돌아오는데 큰 이바지를 했습니다. 애덤 스미스에게도 책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닌 또 다른 세계에 살아있는 지식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죠. 여행에 생생한 경험들이 쌓여 애덤 스미스가 국보론을 쓰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